안녕하세요. 예,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정철의 훈민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훈민가라는 건요, 예, 백성을 가르치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훈민정음 아시죠? 예, 그때 훈민이에요. 자, 첫 번째 수를 가겠습니다. 일수에 가시면요, 예, 부생 모육의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그래서 부의모자라고 하는데요,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권장하는 그러한 그 교훈적인 내용입니다.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자, 부생 모육, 즉 부생 모육 지은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제 부모가 자식을 낳아 길러주심, 이런 뜻이고요. 부자유친, 즉 이것과 관련된 거죠. 우리 상강어련 중에 주세봉의 오륜가라는 작품인데 여기 이수와 연관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오륜가와 주세목의 오륜가와 훈민가가 잘 짝이 돼서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이 있죠. 신이 어미. 오늘은 이제 어미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요. 신이는 앞말이 어때? 뒷말의 원이나 근거가 되는 그러한 그 어미거든요. 연결어미예요, 연결어미. 그죠? 그래서 대꾸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어떤 사실을 먼저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와 관련된 다른 사실을 이어서 설명할 때 쓰이는 연결어미니까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연결어미가 되면서 대꾸법이 이제 되는 거죠. 여기도 대꾸법이 되네요. 아버님, 어머님, 날 기르시니. 요거 대꾸법입니다. 자, 두 분 곧 아니시면, 그렇죠? 예, 두 분 곧 아니시면 이 곧은요, 예, 앞말을 강조하는 보조사입니다. 보조사. 그래서 이 몸이 어떻게 살아 있을까, 어떻게 존재할까라는 의미로 쓰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모는 이제 생명의 원천이요 근본 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일까라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한 의문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종교론이고요. 예, 서리법을 지금 주로 쓸 때 이제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꾸법은 요 부분이 대꾸예요, 여러분. 예, 정정을 합니다. 자, 하늘 같은, 자, 하늘 같다는 것은 직유법이죠. 끝이 없는, 가없는은 끝이 없는 은덕을 어찌 다 갚사오리. 그렇죠? 어떻게 보답하겠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리는 오리가라는 말로 주로 쓰는데요. 예. 어떤 사실을 추측해서 공손하게 반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리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의문형으로 끝났으니까. 반포지효라고 있는데요. 이 효성을 의미할 때,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효성을 의미할 때 쓰는 한자 성어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주세봉의 오륜과 이수를 제가 이제 써놨는데요. 한번 보세요.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어때요? 이 부분과 똑같죠. 이렇게 대응돼서 출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로. 자, 칠수에 가시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 자녀들에게 이제 학문을 권장하는 겁니다. 학문. 자제 유학이라는 단어로 나오는데 자식들의 학문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아들 효경 읽었더니 얼만큼 배웠느냐? 그렇죠? 이 는가라는 것은 여기서 어미죠. 어떤 어미다? 현재 사실에 대한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입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묻는 거죠. 이거 의문문이에요, 의문문, 질문. 그러니까 서리법이 아닌 겁니다, 이런 거는. 자, 내 아들, 응? 화자죠, 화자. 소학은 모레면 끝난다라고 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학이라는 것은 초학자들, 응? 요즘으로 말하면 유아, 그렇죠? 예, 학생들 수양서고요. 이 효경은 좀 더 어려운 책입니다, 아시죠? 예, 어쨌든 책 학문을 지금 권장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도다라는 말은 감탄 정결어미입니다. 그래서 장중한 어조를 주는 어미고요. 영탄법입니다. 이런 게 감탄형 어미를 통해서 표현하는 영탄법이고요. 어느 때 막연한 어느 날입니다. 그래서 이 두 글 효경과 소학이죠. 언제 배워서 어질 것을 보려뇨. 어질다는 것은 이러한 책들을 통해서 얻어내는 그러한 어떻습니까? 너그러운 성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덕행을 쌓고 너그럽고 슬기롭고 현명한 인재, 인성을 어떻습니까? 키우는 그러한 책들인가 봐요. 그렇죠? 이러한 교육 서적을 언제 다 읽어서 어진 성품을 볼 수 있단 말이냐라고 하면서 역시 의문문입니다. 의문문. 영탄법을 쓴 겁니다. 그래서 뭐뭐 하려는가의 뜻을 지닌 영탄법이고요. 화자는 자식들에게 어질기를 바라며 학문하기를 권유하는 겁니다. 장려하고 권고한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자, 영탄법을 선생님께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여기서 간단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영탄법이 사용되는 경우에요. 감탄사가 쓰인 경우가 있고 혹격조사, 감탄형 종결어미 등을 사용하여 슬픔, 기쁨, 감동 등의 이런 벅찬 감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탄사 있죠? 이런 것들. 혹격조사 있죠? 예, 부르는 거. 감탄형 종결어미 이렇게 많죠? 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영탄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꼭 정리를 하셔서 다시는 영탄법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도록, 그죠?
꼭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서리법도 이제 질문을 많이 하는데 서리법은 의문문 형식이에요. 형식만 의문문이지 내용적으로는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장이 약간 심심하고 변화가 없어요. 그럴 때 이 의문문을 쓰면 훨씬 더 어떻습니까? 변화를 주면서 이미지가 더 훨씬 더 강렬하게 와닿습니다. 그러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서리법은 답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묻는 사람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답을 의문문의 형식이지만 물음표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형 어미가 쓰였는지도 확인하시고요. 의문문과 구별하려면 어떻게 된다? 답이 필요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시고 물어본 사람이 진짜 답이 궁금해서 물어본 건지 아닌지를 구별해 보시면 서리법과 의문문을 구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탄 서리 의문문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서 여러분 질문 많이 하시는 걸로 봐서는 영탄법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팔수에 가시면 이제 마을 사람들아 올바른 일을 서로 행하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향려 유래라는 말을 쓰는데요.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아 하면서 이제 도노법이죠. 부르죠. 옳은 일 하자꾸나라고 하면서 청의어미 즉 직설적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돼서 옳지 못하면 이곳은 강조 보조사라고 했어요. 마소 짐승만 또 못하다 뭐래요. 갓곡과 씌워 밥 먹이는 것과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거죠. 서리법이죠. 그래서 반어적인 의문문으로 강하게 긍정의 뜻을 나타낸 종교로미가 지금 쓰였습니다. 르리아라고 해서 아셨죠? 그래서 비유 대상 즉 마소가 나왔습니다. 말과 소, 그렇죠? 옳은 일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비교법도 쓰였네요. 비교법, 서리법, 그렇죠? 구수에 가시면 이제 노인을 공경히 모시도록 하라. 장유 유서가 되겠네요. 그렇죠? 팔목 쥐시거든. 자, 쥐신다는 건 붙들거든. 팔목을 붙들거든 두 손으로 받치리라. 그러니까 노인이 아예 팔목을 잡는다. 힘드시니까 두 손으로 받들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떠받친다는 얘기죠. 어른에 대한 공경을 지금 드러내고 있고요. 어떤 행동에 대한 의지는 이 리라 요 어미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짐하고 의지를 나타낸다. 이게 바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영탄법, 감탄형 종결 어미를 써서 어떻습니까? 영탄법이 되는 거죠. 나갈 때 계시거든 막대 들고 쫓아리라. 타인을 위한 주체 행위, 타율적인 그런 사람으로 살라 이런 얘기죠. 유사한 통사 구조를 활용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리듬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요. 구체적 행동을 또 제시해서 노인 공경의 덕목을 실천하기를 지금 권유하는 장면입니다. 향음주라는 것은 이제 마을에서 어른들을 모시기 위해서 마련한 술자리를 이제 향음주라고 합니다. 다 파한 뒤에 모셔가고 가려 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잔치에 마을 노인 잔치라든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술자리가 다 끝난 뒤에 편하게 모셔서 데려다 준다는 얘기죠, 집으로. 노라라는 이 어미는요, 자신의 행동을 위험 있게 나타내는 말이고요. 자기의 동작을 장중하게 선언하거나 또 감동의 느낌을 나타내는 감탄형 종결어미입니다. 그래서 뭐다? 영탄법이 된다. 감탄형 종결어미를 써서 영탄법이 된 거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도 영탄법이고요. 이렇게 수사법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요. 특히 고전에서는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데요. 이 영탄법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서리법, 그죠? 그다음에 뭐 대꾸법. 요 삼박자의 그 삼요소, 이 삼형제가 몰려다니니까 대체로 이렇게 미리 좀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좀 더 편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제 13세 가시면은 이제 농사철에는 서로 도우며 상호 부조하여 상호 도와라 이거예요. 근면 상부상조 부지런해라 상부상조를 해라 무타 농상이라고 합니다. 진짜로. 오늘도 다 날이 새었다. 호미 메고 가자꾸나. 이 청영 어미죠. 호미는 이제 농민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면을 얘기하는 거죠. 네, 화자가 나왔죠. 백성과 지금 동등한 위치의 화자로 등장을 한 겁니다. 논을 다 메거든 너의 논도 좀 메어주마. 이거 뭡니까? 화자가 스스로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실천하는 행위를 좀 제시했고요. 상부상조의 태도가 또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뜻을 나타내는 평서용 중결어미가 또 쓰였네요. 그렇죠? 올길에 돌아오는 길에 뽕 따다가 누에까지 먹여보자꾸나. 그러니까 양자먹, 잠업이죠. 누에치기, 누에 농사까지 하겠다. 부업, 근면, 성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아셨죠? 잠시도 쉬지 않는 농촌사회의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네요. 자, 하라라는 것은 이제 라가 결합한 표현으로 간접명령을 쓸 때 쓰는 명령법입니다. 어미를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요. 이 시조 그냥 단순하게 이제 공부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치밀하게 좀 준비를 하시면 다음 시조라든가 다음 고전 시가라든가 가사 같은 작품들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시험 보시고 제가 분석한 대로 하나하나 이렇게 뜻까지 챙겨 두셔야 나중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냥 답만 맞추시거나 대략적인 뜻으로 전달하지 마시고요. 자기 마음속에, 그렇죠? 확실하게 인지를 한 상태에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단어도 그렇고 표현 방식도 그렇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맞는 답만 찾지 마시고 왜 맞고 왜 틀리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공부의 시작이자 공부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공부 방식을 꾸준히 유지하시면 어느 순간 굉장히 더 빨라지게 되고요.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여러분께서 처음부터 많이 빨라지려고 노력을 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고 확실하게 안다는 그런 공부 방식을 택하는 게 장기적으로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고1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1 정도에서도 어떻게든 뭐 1등급을 무조건 맞겠다는 생각보다 정확하게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장기적으로 굉장히 유리합니다, 여러분. 자, 핵심 정리하시면 이제 주제, 유기적 윤리와 도덕 실천 권유, 그죠? 교훈적이고 계몽적, 설득적입니다. 갈래 연시조고요. 설상 특징, 편상 특징을 한번 또 보실까요? 가르침을 전달하고는 하는 겁니다. 목적 의식이 뚜렷한 작품이라는 거죠. 또 비유 대상, 대비되는 상황, 구체적인 청자를 제시했다. 가르침의 전달 효과, 그렇죠? 교훈의 목적을 지금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화자 스스로가 실천하는 행위를 제시했다. 그래서 설득 효과를 높이고 있죠. 그렇죠. 자기는 실천도 안 하면서 남들에게만 하라고 하면 설득 효과가 떨어지죠. 이런 편상 특징도 중요하니까 정리를 하시고요. 정철이 45세 때 강원도 관찰사를 지직할 당시에 백성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그렇죠? 만든 16수, 굉장히 깁니다. 연시조입니다. 연시조. 여러분 그 정철하고 친하셔야 돼요. 고전을 잘하실. 관동별곡, 뭐 삼인곡, 송민곡 이렇게 배우실 텐데요. 아이들이 무척 싫어합니다. 이 관동별곡을. 근데 관동별곡을 공부해야만 가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백성을 교화하기 위한 노래, 순수한 우리말, 이런 것들이 의미가 깊죠. 그렇죠? 또 청유형, 명령형, 설득의 효과를 놓는다. 인정. 그렇죠? 또 도덕 실천, 상강오륜 이런 거, 서리법, 유교적 윤리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륜가라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일상어를 활용했다 이런 거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께서 프린트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공부를 해주시고요. 자, 오늘 그 정철의 훈민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교훈적이고 유교적인 자세, 또 백성을 가르치려는 목적 의식이 강한 작품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 수업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